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썸네일 보고, 뭐야, 이 에코프로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2차전지 섹터가 있다고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우리가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전지 사이클 있잖아요. 23년도. 자, 이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많이 올라갔냐는 거예요.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리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다. 리튬 광산이나. 즉,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와 이 양극재를 만드는 소재, 리튬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주들이 23년도에 많이 올랐고 그 중에서 양극재와 리튬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2차 전지 사이클이 또 다시 한번 오겠죠. 근데 23년도에 왔기 때문에 이 다음 사이클은 26년, 27년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쪽이 다시 올라가겠냐는 관점에 저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뭐가 가겠냐? 일단 저는 소파동 같은 경우는 ESS 관련된 부분들 소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한중 NCS라고 있어요. 한중 NCS. 자, 요 애가 ESS 하면서 뭐요? 순행 방식으로 이 열을 식혀주는 이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건 최근에 한중 NCS가 ESS 관련주로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전고체 관련주. 요 부분들이 또 저는 이슈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 27년도에는 올라갔던 애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에코프로가 그때 뭐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을 개발을 하면 에코프로가 분명히 더 좋겠지만 일단은 전고체랑 ESS 쪽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존버해서 큰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사이클로 한번 올라간 종목들은요 뭐가 쌓이냐면 시체들이 쌓여있어요. 정말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시체들이 쌓여있다. 시체가 무엇이냐?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뜻하냐면 주가가 물려있는 사람 많아 올라갈 때마다 뭐요? 매물을 맞는다라는 겁니다. 매물을 맞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물을 맞는다라는 관점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정말 올라가기 힘든 게 뭐냐면 이 앞에 산이 있는 경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산이 없는 경우랑 산이 있는 경우랑 뭐가 틀리냐면 산이 있는 경우는 매물이 몇 개예요? 내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올라갈 때 매물이 몇 개예요? 하나, 두 개입니다. 이해가 돼요? 신고가 영역에서는요. 매물이 뭐예요? 하나씩밖에 없어요. 한 군데씩밖에 신고가 영역에선. 그러니까 신고가로 올라갈 때는 호재 하나면 뭐요? 주가가 충분히 밀어 올라가질 수 있다. 근데 역배열에서 매물이 있는 곳을 뚫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더 큰 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그냥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뚫는 종목들보다 더 큰 돈과 더 큰 재료가 필요하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산이 높았던 종목들은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까지 최소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다음 사이클에서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을 중요한 걸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상승 탄력에 대해서 뭐 한다?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 영영 못 가는 거냐? 그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단기적인 파동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만 원 구간까지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있다. 근데 여기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매물대 관점에서 정리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의 한계.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종목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한중 NCS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중 NCS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요.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자, 정확히 요때 분할로 말씀을 드려서 주가 어떻게 됐다?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몇 프로죠? 주가 상승률 따지면 자, 68% 정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제가 왜 한중 NCS를 말씀을 좀 드리냐면 간단합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고 2차 전지 결과적으로 2차 전지 랠리가 있었을 때는 뭐요? 이미 얘는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랠리가 끝날 때쯤에 뭐요? 상장이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세가 애초에 많지 않았고 매물대가 두텁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매물대가 있다라고 하지만 수급만 들어오면 밀어 올릴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친구가 지금 ESS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간단합니다. 최대 주주 물량들이 많아요.
보시게 되면은 최대주주 물량하면 50% 정도 되고요. 연기금이 현재 없죠. 그러니까 연기금 추가적인 매수세까지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 실적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먼저 드리면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우상향하면서 영업이익이 상승으로 찍히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흑자로 찍히고 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의 한 사업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봅시다. 자, 보게 되면 얘네가 뭘 하고 있냐. 자, 순행식 쿨링 시스템, 배터리팩 모듈과 순행식 쿨러 시스템, 쉽게 쿨링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 팩 관련된 부분과 배터리를 식혀줄 수 있는 부분, 아마 제가 알기로 미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요? 추가적으로 이 냉각 방식도, 이 순행식 쿨링 방식은 아마 대한민국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생산 거점을 마련해 생산을 준비 중이며, 요게 이제 미국이거든요. 미국에 생산을 하고 있는 거. 아마 보고서를 보면 나올 거예요. 잠깐 봅시다.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된다? 커질 수가 있다. 지금 보면은 하나 자산 운용에서도 계속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괜찮은 회사다라는 거 강조시켜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을 먼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한중 NCS 치면은 제가 이쪽에서 8월 11일에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뭐라고? 자,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8월 11일에 제가 정확히 6월 26일에 여러분들한테 이 전고체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고, 요 실적을 보여드리고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렇게 되고, 요거거든요, 한중 NCS. 요거를 가리고 보여드렸고, 요렇게 주가가 어떻게 됐다? 70%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만에 여기 상승 나왔다. 그리고 ESS 전고체는 제가 계속적으로 미친듯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전고체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ESS가 올라가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와 연관돼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고체는 뭐로 올라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과적으로 상용화된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 수명이 길어야 되거든요. 근데 배터리 수명이 길고 안정화되려면 저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 사이클이, 전고체 관련된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ESS에 집중을 하면서 가되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관심 종목에 넣어는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건 ESS 관련되고 이 쿨링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은 한중 NCS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장기 이평선까지도 주가가 뚫고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권 1차 박스권에서 돌파 후에 2차 박스권으로 만들어지는 구간이고, 2차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왜? 여기 매물대이기 때문에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2차 박스권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지금 구간은 거래량도 안 돌기 때문에 저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좋은 회사는요, 여러분들 몰래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상승장에 상장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2차 상장이라기보다는 인적 분할했죠. 이수화학과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수스펠트 케미칼이 인적 분할 상장을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2차 전지 상승장의 수혜를 본 종목이죠. 그런데 주가 자체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우리가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을 보면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가 거의 다 밀린 상태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우하향하고 이제 머리를 좀 들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가 자체가 뭐예요? 상장되고 나서 우하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머리를 좀 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이수스펠트 케미칼은 지지선을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2차 전지 사이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예요?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이상하다. 왜 2차 전지 사이클이 끝났는데 이수스펠트 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내려가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실적입니다. 이수스펠트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측면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안전 마진이 있어요.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아마 설명에 나와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상반기 전년 대비 별도 매출은 28% 증가,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면 정밀화학 제품 TDM은 국내 유일한 생산 업체로 시장 점유율을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국내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세계 3대 메이커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고, IPA는 산업용, 의약용, 손소독제 원료 40%, 스페셜 솔벤트는 50%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안전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회사이다. 자, 근데 최근에 영업 손실이 왜 이렇게 났냐라고 했을 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냐? 이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보면 신규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 황화 리튬 마더 플랜트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더 플랜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원료 관련돼서, 그러니까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전고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삼성 SDI나 전고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수스펠 케미칼에서 원료를 만들었어요. 원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100% 맞을지 모르겠어요. 전고체 이거 만드는 이 삼성 SDI에서 이 원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원료가 좋아. 야, 너희 원료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야, 이 원료를 좀 더 안정적이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너희가 공장이나 이거 해봐. 그래서 뭐요? 그 다음이 파일럿 단계요. 파일럿 단계. 그러니까 이제 뭐요? 좀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드는 단계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원료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땐 그 다음 진행하는 게 뭐요? 마더 플랜트라는 단계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 1단계에서는 뭐 1톤, 2단계에서는 5톤, 3단계에서는 뭐 50톤, 이런 식으로 생산 과정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마더 플랜트 관련된 신규 시설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원료에 대한 뭐요? 원료에 대한 이거는 확실한 어느 정도의 검증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무리하게 자기 자본을 70%까지 투여를 하면서까지 뭐 하고 있어요? 시설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한 매출이 26년도부터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남들이 안 살 때 좀 집중을 해보자. 그 이상하잖아요. 2차전지 사이클에 올라타서 올라갔던 종목인데 주가가 안 밀리잖아. 그럼 이건 하나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다, 주가가 굉장히 놀랍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어떤 기업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수 그룹이죠. 근데 최근에 이수 페타시스 보면 주가 어때요? 굉장히 잘 가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수라는 이 회사의 특징상 주가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올라갈 때 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 친구가 상승 탄력만 받으면 주가는 어떻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제가 전재산 몰빵하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몰빵하면 안 되냐? 간단하거든요. 주식을 몰빵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몰상식한 짓이다. 왜?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야, 그럼 이거 왜 말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발굴을 해서 분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 몰빵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몰빵 투자해서 수익 낼 수 있으면 여태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겠죠. 물론 내 자산이 뭐 정말로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그럼 몰빵 투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분명히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10억이 있더라도 10억으로 한 번에 50억을 몰빵 투자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50억을 지킬 수 있겠네, 여러분들이 다음 투자에서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도 몰빵했을 때 과연 큰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구간에서 저는 이수스펠트 케미칼 공부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개별주로서도 한번 영상을 찍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대기업과 데모 플랜트부터 이어진 기술 검증은 끝났다. 그래서 기술 검증이 끝났고 안정적인 성장기에 돌입하는 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생각보다 감이 좋습니다. 시총이 높은 종목들에서 감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는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CIS입니다. CIS. CIS라는 종목인데, 지금 보게 되면 주가 자체가 개판이죠? 개판. 잘 올라갔다가 전고체 관련돼서 이때 보기 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자,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주가 자체가 얼마나 올랐죠? 이 당시 시작보면 2,000, 거의 3,000원에서 거의 7배 정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거의 주가가 다 빠진 상태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지금 이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가를 한번 봐야겠죠. 일단 뭘 볼 거냐면 실적을 한번 볼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은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가 실적을 보기는 실적이 어때요? 나쁘지가 않아요.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가격대가 싸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물론 분기 보고서 조금 영업이익이 내려가긴 했는데 우리가 1분기 때 괜찮았죠. 근데 2분기 때 왜 내려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지. 일단 뭐 기본적인 정보에 나와 있나 볼게요. 보시면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증가과 영업이 감소했다. 글로벌 자동차 OEM 2차 전지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 보급 축소, 전쟁, 인플레이션, 고금리, 미중 패권 다툼으로 셀 제조사의 초과 공급 이슈가 발생해 실적이 악화되었다. 4680 배터리와 LFP 등 가격 경쟁 기반 배터리 생산으로 시장 우려가 해소가 기대되며 전기차 수요 성장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뭘 파는 회사인지 볼까요? 한번. 일단은 실적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꺾였죠. 자, 보시게 되면 매출이 어떤지 볼게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관련된 부분들, 증착 및 검사 측정 장비 관련된 부분들이 있네요. 자, 일단은 상반기를 좀 보게 됐을 때 수출 관련된 부분들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십억, 백억, 천억.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십억, 백억, 천억. 줄었네요. 좀 줄었네. 작년 대비 좀 줄었고요. 대신에 내수가 조금 늘어났네요. 그죠? 내수가 조금 늘어났어요. 작년에 내수가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십억, 46억이었는데 이번엔 500억까지 늘어났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줄어들기는 했다. 보게 되면 내수에서 조금 많이 늘어났네요.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은 이유를 잠깐 봅시다. 일단 2, 3위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은 일단 없네요. 사업 보고서에 기재 예정이다 정도까지만 나오네요. 일단은 보게 되면은 매출 관련된 부분들, 자 이거 다 뜯어봐야 되는데 귀찮긴 한데 그래도 봐야겠죠. 일단은 보게 되면은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신규 수주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신규 수주액 자체가 3,200억, 그죠? 이렇게 보면 안 되구나. 2,200억. 그리고 요거 보면은 얼마요? 합계가 아니구나. 이렇게 합계면 4,600억. 그리고 2분기에는 1,900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매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누적 매출이 2,300억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수주잔고 얼마요? 3,700억이죠. 그러니까 수주잔고가 넉넉하다라는 거. 이렇게 뒤쪽에서 앞으로 나올 이 매출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매출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제 2,300억이 1월부터 6월에 나왔는데, 그죠? 1월부터 6월에 2,400억 원의 매출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2분기 누적으로 수주받은 것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예요? 요거 2,200억에 요거 2,300억, 4,600억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주는 4,600억 받았고 매출을 2,300억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익이 얼마? 2,300억. 요게 뒤로 누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자체가 수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다른 회사들보다 좀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연결재무제표에서 실적 잠깐 봅시다. 매출 1,200, 매출 원가가 좀 높네요. 매출 원가가 좀 높고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원재료 관련된 부분들, 자, 원재료 좀 봅시다. 원재료 관련된 부분들,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당사는 물가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해 일부 원재료 가격 하강 현상이 있으나 원재료 구매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원재료 가격에 급격한 변동성 리스크는 없다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우리가 아까 여기 연결재무제표 봤을 때는 매출 원가가 좀 많이 높죠. 매출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매출 원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조금은 우리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매출이 1,300억이고 매출 원가가 1,000억인데 자 보게 되면 작년 2분기보다 그죠 반기보다 제품 매출 원가가 늘어났는데 기초 제품 재고액 500억, 기초 제품 재고액 950억,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500억, 제조 원가 1,300억. 근데 일단은 원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고액 자체가 줄어들었네요. 그죠? 재고액. 그러니까 재고가 좀 있었던 부분들을 원가로 포함시켰던 것 같은데 재고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마진 부분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보게 되면 단기 회계 관점에서는 손익에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든 것 자체가. 근데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재고의 차감 효과가 거의 없어서 매출 원가가 높게 잡혔었다.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들은 재고가 많이 쌓이지 않고 빠르게 소진되었다는 건 납품 인식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납품이 빨리빨리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수주가 쌓이지 않고. 그리고 게다가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납품할 일감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곧바로 출하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 그래서 이건 영업활동에서 원활하고 수요도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 회계상 기말 재고 축소, 원가가 늘어나 이익은 줄어든다. 중장기 사업상 재고가 쌓이지 않고 소진되고 있고 납품이 원활하고 수장고도 두텁다면 앞으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캐파 증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나 좀 봐야겠네요. 근데 이 부분들까지 보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인데 과연 더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고 매매 동향도 한번 볼게요. 매매 동향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기금이 안 사고 연기금이 조금씩 사고 있긴 한데 많이 사는 모양새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이 그냥 고루고루 조금 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요, 이 실적 자체가 어때요? 실적 자체가 현재 구간을 보면 늘어나는 게 일단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연간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재고 자산과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관련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5천억의 영업이익이 600억 찍히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고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이슈만 좀 받으면 쫙쫙쫙 오를 수 있는 기업일 것 같거든요. 난 시간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바닥을 3번 정도, 4번 정도 만들어줬기 때문에 6,500원이 최저점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요거 깨고 내려가면은 제가 봤을 땐 한 5,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한 27% 정도? 그러니까 조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5,000원짜리에서 시총을 따지면 한 4천억 되거든요. 3,800억. 근데 매출 영업이익이 만약에 이 정도가 찍힌다라고 하면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CIS, 그 다음에 이수스페트 케미컬, 한중 NCS, 남들이 보고 있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2차 전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다 먹고 나간 종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저는 단기적인 대응 관점을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수익을 바라면 안 된다 다음에. 그래서 이런 수익을 바라려면 차라리 전고체 관련 쪽에서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분들은 입장 방법 정말로 간단하고요. 위쪽에 번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2차 전지라고만 남겨주시면 2차 전지라고만 남겨주시면 텔레그램만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위쪽 번호 몇 번이죠? 010-9201-6329로 2차 전지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텔레그램반 지금 7,600분 정도 계시는데 요거 다 구독자분들이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쪽에 번호 010-9201-6329로 2차 전지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꼭 들어오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이거 빨리 받아놨어야 되는데 우주항공 관련주 있죠. 스페이스X. 야, 이거 오늘도 초급등 나왔습니다.
요거 늦지 않았으니까 늦었나? 그래도 이번 주까지 좀 괜찮을 것 같고 눌리목 나오면 요것도 우주라고 남기셔서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스펙스 X 관련 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